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3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오전 신박사의 스마트 리포트는요, 핑한 헬스케어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콩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원격 진료 플랫폼 관련 기업이고요. 중국 최대 기업입니다. 3억 명의 가입자를 가지고 있고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비슷한 동료 기업으로 뭐 알리건강 같은 기업이 있는데요. 사실 분석을 해보니까 알리건강보다는 핑한 헬스케어가 제가 볼 땐 투자 매력이 훨씬 높다고 판단되고,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이 기업을 선택하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려서 이 종목으로 여러분에게 좀 분석해드리고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요. 어제 이제 제가 신박사의 이제 강의 자료를 이제 1편 올려드리면서 지금 대세 상승장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원리 거기에 이제 기반해서 이제 중국 시장이 이제 결국 신흥국의 중심을 이루고 한국 시장까지 끌어가는 그런 어떤 중심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 이제 유망한 투자 기업들에 대한 분석들을 향후 지속적으로 좀 발굴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핑은 헬스케어 같은 기업은 뭐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없는 그런 어떤 형태의 기업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격 진료가 뭐 어떻게 보면 전면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이쪽의 산업이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어떤 환경이 좀 갖추지 못했고 그런 기업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대안으로서 어떻게 본다면 중국의 핑은 헬스케어는 대안 투자로서 아주 좋은 어떤 투자처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들고요. 짚어보기 전에 미국 시장 마감 동향부터 한번 체크해 볼게요. 미국 시장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예. 나스닥이 1.4% 올랐고요. S&P가 0.7%, 다우가 0.4% 올랐습니다. 와, 미국 시장 진짜 강하네요. 나스닥 이제 먼저 체크를 해보면요. 나스닥이 1.4% 보시면 참 견조합니다. 여기서 20일선을 팡 깨면서 또 두려움을 또 안겨주기도 했는데, 금세 뭐 회복하면서 추세 복귀가 됐고요. 역시 이제 또다시 연중 최고치를 갱신하려는 흐름으로 가고 있고, 다우지수 중장기 이평선에서 지지를 계속 받아가는 형태 나타나고 있고요. S&P 지수, 여기서 이거 제일 중요하다 했죠? 중장기 이평선을 이렇게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대제 상승이었던 형태인데, 그거 받고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정고점이 이 정도, 3,300포인트 정도 여기에 좀 봉착되어 있는데요. 요거 돌파 여부 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뉴스 한번 볼게요. 기술주들,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의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굉장히 호조를 띄웠죠. 저는 실적 발표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 아마존 이런 데는 뭐 순이익이 100% 늘어나고,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 들긴 하는데, 하여튼 미국의 이 공룡 기술 기업들은 정말 무지막지한 성장을 계속 지속하고 있고, 이 코로나 사태가 더 그 실적을 높여주는 그런 기폭제가 되고 있는 게 실적으로 뭐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1위 등극을 했고요. 예, 나스닥 상승을 이끌었고, 또 이제 액면 분할을 했어요. 액면 분할. 4대 1. 한 주를 이제 4개로 이제 분할하는 펀더멘털의 어떤 뭐 변화를 낳은 건 아니고요. 예, 유동성을 좀 증가시켜주는 그런 형태인데, 이게 또 좋은 어떤 영향을 미친 거죠. 음.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 지표가 좀 좋아졌습니다. 점점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흐름이 이렇게 지표로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 금값도 또 올라가고 모든 자산이 올라가는 거 지금 계속 우리가 확인하고 있죠. 금이든 유가든 채권이든 주식이든 뭐든 지금 다 오르는 그 자산 유동화의 어떤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핑하넬스 케어를 이제 짚어볼 텐데요. 야, 근데 이번 주에도 이 장마가 계속 이어지네요. 태풍까지 오면서, 와, 참,
언제쯤 맑은 날을 확실하게 보게 되는 걸까요? 네. 다들 뭐 각 전국에 있으실 텐데, 참 몸 조심하시고요. 이 뉴스 보니까 와, 좀 폭우가 국제적으로 갑자기 막 나타나면서 피해가 생기는 곳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정말 다들 몸 조심하시고, 예, 위험이 있는 곳을 정말 하는 게 중요하겠죠. 예, 그런 곳에 가지 마시고 주식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핑한 헬스케어를 이제 짚어보게 되는 이유는, 그리고 이제 분석을 하게 되고 투자처로서 이제 유망하다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중국의 이제 원격 의료 이제 시장이 이제 개화하기 시작했다는 부분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수혜를 특정 기업이 이제 독점을 하게 될 텐데, 결국은 예, 뭐 당연히 1위 업체가 계속 승자 독식 게임의 흐름을 펼쳐갈 거예요. 이것도 이제 원격 의료, 예, 기술이잖아요. 예, 기술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를 1위 업체가 이제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가져가게 될 것 같고요. 원격 의료 시장의 어떤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국 원격 의료 시장 규모 추산을 보면요. 2020년 보면, 예, 원격 의료 시장 규모가 이제 작년 대비해서 급격하게 늘어나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예, 뭐 100%, 예, 120% 전망되는 것 같은데요. 증가가. 그래서 규모가 이제 1000억 위안 정도 되거든요. 1000억 위안이면 한 17조, 18조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규모 형성을 하고 있고, 2025년 정도 되면 이게 한 5천억 위안, 5천억 위안이면 17 곱하기 5니까 85조 정도 되겠네요. 예. 85조 정도 되는 시장으로 되는데, 이렇게 급등하는 거잖아요. 시장 규모가 급증하는 거잖아요. 예. 이거 당연히 이쪽 시장에 대한 어떤 분석과 이쪽에서 1위 기업과 2위 기업, 뭐 1위 기업 정도, 예,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확실히. 음. 저는 이 기업을 꼭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개화가 시작된 중국 원격 진료 시장.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지면서 원격 의료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고 있다. 코로나 사태 수습에 원격 진료 플랫폼이 적극 이용되면서 오프라인 접촉이 없이도 진료가 가능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사라졌다. 여기에 정부가 이사의 겸임, 인터넷 병원 허용에 이어서 원격 진료 역시도 의료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면서 원격 진료 시장은 개화가 시작되었다고 판단한다. 중국 원격 의료 시장은 만성질환 환자 위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성질환 환자의 원격 의료 이용률을 통해 추산해보면 중국의 2020년 원격 의료 시장 규모는 약 915억 위안, 거의 1000억 위안, 아까 17조 정도 된다 했죠? 2025년 약 5175억 위안으로 향후 5년간 연평균 50% 수준의 성장을 지속하겠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왜 이제 중국 원격 의료 시장이 이렇게 개화할 수 있는 거냐, 성장할 수 있는 거냐? 우리나라는 지금 의사협회 쪽에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죠. 예, 과거부터 반대를 해왔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의사가 이제 공무원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정말 가장 뛰어난 어떤 두뇌의 소유자들, 예?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의사가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어떤 기득권 형성이 좀 우리나라만큼, 예,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결국 이제 국가가 이제 밀어붙인다면 이제 뭐 어떤 집단이든, 예, 뭐 어떻게 막거나 저항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이제 이제 키워 나가는 거에 대한 어떤 흐름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탑픽은 이제 핑한 헬스케어 알리 건강이고요. 저는 이제 핑한 헬스케어에 대한 투자 전략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은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원격 의료 시장을 어떤 기업이 가장 먼저 장악할 것인가이다.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예. 이것만 파악하면 게임 끝이에요. 예. 저는 그런 종목을 핑한 헬스케어로 이제 어, 알게 된 거고요. 첫 번째, 대규모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자금줄과 초기 시장에서 고객 유입을 쉽게 해줄 대규모 고객 트래픽을 보유하고, 두 번째, 순수 원격 진료, 처방, 약국, 결제까지 의료 서비스에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구축했으며, 세 번째, 중장기적으로 의료보험 페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IT 기술력 플러스 정부 친화적 기업이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있는 핑한 헬스케어, 알리건강을 탑픽으로 제시한다. 위닥터, 이 비상장 업체죠. 위닥터도 올해 하반기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은 서비스업과 기술의 융합에 주목할 시점이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어제 제가 이제 그 강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치주의 시대가 가고 성장주의 시대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린 게, 중국이 서비스업과 기술 융합,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서비스업 플러스 AI, 빅데이터 등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서 중진국의 함정을 건너뛰고 바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국이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제조업의 가장 어떻게 보면 공급처, 예, 중국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저밸류를 받고 있는 뭐 어떤 제조업단의 기업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경기 민감 세태의 그런 기업들은 성장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죠. 예, 경기 순환 사이클 상으로 뭐 호황이 온다면 조금 올라갈 수 있겠지만 상승하는 거지, 대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그런 성장 쪽에서 주인공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같은 투자로서 어, 놓고 판단을 한다면, 성장주가 앞으로는 뭐 대세고 주식시장의 어떤 패러다임의 어떤 변화라는 거죠. 의료시장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기술 융합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의 의료 서비스다. 소득 증가에 따라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낙후된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신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음. 그래서 핑한 헬스케어 이제 주요 이제 요약된 부분을 보면, 코로나가 이제 달아준 날개, 중국 최대 원격 진료 플랫폼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이제 선두주자로 등록 고객 수가 3.15억 명. 야, 중국 스케일 보십시오. 3억 명이 넘었습니다. 고객이 이제 3억 명이 넘고요. 중국 최대 원격 진료 기업이면서 이제 AI,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원격 진료 처방, 전자처방, 온라인 약국, 오프라인 병원 예약이 모두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은 이제 헬스몰, 온라인 약국 쪽에 57.3%, 그리고 건강검진 22%, 원격 진료 16%,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투자 포인트 세 가지 이렇게 미래에셋 이제 대우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신뢰를 얻기 시작한 원격 진료 시스템, 코로나 사태 수습에 원격 진료가 적극 활용되면서 원격 진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였다. 그래서 연평균 최근 향후 5년 동안 50%대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경쟁사를 압도하기 시작한 파급력. 원격 진료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가장 많은 등록 고객, 액티브 유저를 보유하며 경쟁사를 압도, 높은 의료 서비스의 양과 질로 동사의 파급력 확장 지속될 전망이다. 평안그룹사의 뒷배경과 충성도 높은 고객 유치력 경쟁사를 압도하기 시작한 파급력. 그래서 등록 고객 수의 50%, 매출의 44%가 그룹 4로부터 창출. 이 보험회사거든요. 핑한그룹. 그래서 거기를 바탕으로 충성도 높은 회원제 서비스 런칭, 원격 진료 부문 고성장을 뒷받침하는 주요 매출처가 될 전망이다. 2022년도에 이제 BEP 달성 예상이 된다. 지금은 이제 적자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예상된 매출이 71억 위안, 작년 대비해서 40% 증가인데요.
이게 한 1.2조 정도. 예, 아직은 손실이죠. 그러니까 이게 흑자로 돌아서면 이게 주가가 점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점핑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적자일 때 투자를 해놓는 게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재무제표 이렇게 좀 보면 아직은 적자, 1.2조 매출의 적자라는 거를 아직은 알 수가 있고요. 22년 정도 되면 순이익으로 흑자 전환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일 때 투자를 하는 게 맞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여기 보시면 한 20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핑한 헬스케어의 이제 사업 부문을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요. 보시면 헬스몰, 이제 온라인 약국 쪽에서 이제 절반 넘는 매출액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건강검진에서 22%, 그리고 원격 진료, 온라인 메디컬 서비스 분야에서 16%. 그러니까 이 분야가 이제 점점 커지면서 비중을 높여갈 거라는 생각을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 지금까지 성장을 이끌어왔던 부분은 온라인 약국 부문, 뭐 온라인으로 이제 약 사는 거죠. 약국 부문이지만 앞으로는 원격 진료 부문의 기여도가 높아지면서 전체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서 여기 보시면 올해까지 계속적으로 고성장을 한 분야는 헬스몰 분야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어, 진 온라인 메디컬 서비스, 진정한 원격 진료. 예. 온라인 진료를 보고 그리고 바로 전자 처방을 해서 집에서 약을 다 받아보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중국은 땅이 얼마만하게 넓잖아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도시가 많은 게 아니라 거기는 아직까지 뭐 시골이 많고 개발이 덜 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어, 병원 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을 우리나라처럼 집 앞에 막 이렇게 있고 예? 차 타고 가면 막 10분, 15분 내로 막 있고 이러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 하에서는 뭐 정부 입장에서도 온라인 진료 그리고 전자처방 이런 거를 늘려나가는 게 맞단 말이죠. 정책적으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다른 환경인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이 커져나갈 수 있는 환경적인 토대가 되고 있는 거고, 온라인으로 이제 진료를 보고, 워낙 이제 중국이 이제 중진국을 그냥 바로 점핑하려는, 선진국으로 점핑하려는 그런 사업분발 전략을 많이 갖잖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뭐 바로 내연기관에서 내연기관 경쟁을 붙는 게 아니라 다른 글로벌 바트 자동차 회사들과 바로 전기차로 뛰어넘어 버리잖아요. 정책적으로. 그런 식이에요. 거의 다 대부분 보면.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영리하죠. 정책적인 어떤 펼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분야 이제 의료 분야도 이 원격 진료 분야로 해가지고 중국이 갖고 있는 그런 단점을 커버하려는 그런 부분들을 보이는 것 같고요. 보시면 환자가 문자, 사진, 음성으로 증상을 묘사하면 인공지능을 통한 스마트 진료 시스템이 증상과 의료 기록을 통해 의사 명단을 제공한다. 환자는 제공된 의사 명단 중 원하는 의사를 골라서, 야, 원하는 의사를 골라요? 원하는 의사를 골라서 온라인으로 진료를 보거나 오프라인 진료 예약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진료 예약이 가능하다. 오프라인으로도 이제 진료할 수 있습니다. 음. 원격 진료 이후 의사는 전자 처방을 진행하고 환자는 플랫폼 내 온라인 약국에서 약품 구매가 가능하다. 건당 진료비는 1에서 3.5만 원 수준이다. 좋네요. 참. 네. 원격 진료는 협력의사병원, 자체병원 플러스 AI의 결합으로 진행된다. 먼저 AI를 통해서 연령, 성별, 과거 병력, 증상으로 초기 판단이 진행되고 이후 의사가 문진을 진행하는 프로세스다. 진료가 가능한 의사는 19년 말 기준 협력병원 5천여 명의 의사와 자체병원 의사 1,490명 이상이다. 좀 적은 거 아닌가요? 인구수에 비해서 확실히. 그래서 동사의 1일 평균 원격 상담 건수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 19년도 말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36% 증가한 72만 건을 기록했는데 코로나19 사태 중 신규 고객의 일일 자문량은 약 9배 증가한 것은 물론 신규 등록 고객은 10배 증가했다. 와, 진짜 코로나로 대박난 그 사업 부분이네요. 네. 동사의 최종 목표는 1가정 1주치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다. 야, 이거 완전히 그냥 잠깐만. 1가정 1주치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다. 야, 이거 어마어마한데요. 지금까지 7억 건에 가까운 원격 진료 기록을 통해서 의료 빅데이터를 구축했는데 향후 쌓인 빅데이터를 활용해 인공지능 주치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 AI 통해서 비용 통제와 이용률 제고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이미 평안보험그룹사 산하의 핀테크 기업들이 수준급의 AI 기술을 보유했고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의료 데이터를 축적해뒀음을 고려하면 흔한 질병의 경우 AI 진료 서비스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 이거 우리나라 대비해서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가요? 예. 그리고 굉장히 획기적이다. 1강 1주치. 야, 대단한데요? 아니 진짜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 그건 바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핑한 헬스케어 이제 일평균 원격 상담 건수가 예,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10배 증가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또 막. 와, 무섭네요. 누적 원격 상담 건수를 보면요. 거의 막 6.7억 7억 건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에서 지금 상당히 좀 신경을 쓰는 분야가 또 건강검진 분야입니다. 건강검진 시장이 주요 타깃이다. 현재 가장 집중하고 있는 업무는 건강검진이다.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패키지를 판매하고 연결되는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야, 이거는 한번 기업하고 맺어놓으면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쌓이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또 AI의 능력은 계속 높아지고 인공지능의 능력이 계속 진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또 토대가 되고 야,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 그렇죠? 총 인구의 70%가 매년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일본, 직장인 건강검진이 의무인 한국과 달리 중국의 건강검진 인구 비율은 30%를 미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큰 성장 잠재력이 있다. 중국 역시 직장인 건강검진 의무화 법안을 준비 중이며 되겠죠. 예. 평안보험그룹사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서 임직원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직장인 건강검진이 의무화될 경우 동사의 B2B 부문의 가파른 성장이 기대된다. 그래서 글로벌 주요국의 건강검진 침투율을 비교해보면 독일은 뭐 96%야. 미국도 엄청 높네요. 74%. 예. 일본 73%. 중국 30%안 되네요. 확실히 그러니까 성장 잠재력이 높다는 거죠. 이 분야. 야, 무섭네 진짜. 이 기업 알면 알수록 무섭지 않나요, 이게?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알리건강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서 이 기업 투자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한 게 경쟁사를 압도하기 시작한 파급력. 예. 원격 진료 시장의 핵심은 수직 계열화죠. 예. 온라인으로 진료 보고 처방해서 바로 이제 약을 온라인 약국에서 이제 구매하고 예, 그걸 이제 그 배송받는 예, 이런 시스템 원스톱 시스템이 가능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여기다 이제 오프라인 진료 예약까지 가능하면 금상첨화다 이렇게 또 표현해놨죠. 중국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중에서 수직 계열화가 제대로 완성되어 있는 기업은 핑한 헬스케어가 유일하다. 위닥터와 알리건강도 사업 부문은 모두 갖춰져 있으나 위닥터는 오프라인 병원 예약에 업무가 집중되어 있고 알리건강은 매출의 97%가 온라인 약국에서 창출된다. 그냥 이제 온라인 약국 정도 이제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요 핑한 헬스케어는 모든 수식 계열화가 다 되는 이제 유일한 기업이라는 거죠.
제대로 완성되어 있는 기업으로서. 그래서 이제 이런 수직 계열화의 이제 파급력은 이용률에서 증명이 되는 거죠. 핑은 헬스케어는 중국에 진출한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중 가장 많은 등록 고객, 액티브 유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물론 신규 고객 유입, 어플 이용 시간에서도 경쟁사를 압도한다. 올해 1분기 중국 전체 원격 진료 신규 이용 고객 중에서 66%가 핑한 헬스케어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원격 진료 플랫폼 이용 시간 중 핑한 헬스케어의 비중은 73% 수준으로 시장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동사의 파급력 확장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공급하는 의료 서비스의 양과 질이 경쟁사 대비 높기 때문이다. 동사의 협력 병원 수는 2019년 기준 3천여 개다. 협력 병원 수만 보면 알리건강 3,900개, 위닥터 3,200개 대비 적어 보일 수 있으나 의료 수준이 가장 높다고 평가받는 상급 각병원 수는 핑은 헬스케어가 압도하죠. 예. 협력 약국 역시나 9.4만 개로 온라인 약국에 집중했던 알리건강과 비슷한 수준이다. 경쟁사를 뭐 어떤 면에서는 다 압도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이쪽에서도 결국은 승자 독식 게임이 펼쳐질 텐데 그 기업으로서 핑은 헬스케어가 가장 유력하고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제 표로 보면요, 예, 뭐 다른 모든 서비스가 가능한 이런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고요, 핑은 헬스케어. 그리고 중국 온라인 의료 플랫폼의 등록 고객 수를 비교해 보더라도 이 경쟁사 이제 알리건강, 위닥터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등록 고객 수가 높고요. 월간 액티브 고객 수도 높죠. 압도적으로. 그리고 온라인 의료 플랫폼의 원격 진료 응답 시간을 비교해 보면 가장 짧죠. 예. 아니 뭐 오래 걸리거나 이러면은 이용하는데 불편하잖아요. 예. 다른 거랑 이제 경쟁사랑은 또 압도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앱 원격 진료 앱 이용 시간을 보면 뭐 완전히 압도하죠. 73%. 예. 신규 고객 원격 의료 앱 유입 비중을 보더라도 핑은 헬스케어가 압도하죠. 예. 핑은 헬스케어. 예. 일평균 앱 사용 횟수. 원격 진료 앱 고객 유지 비율. 예. 그래서 모든 면에서 경쟁사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압도할 수 있는 배경에는 이 평안 그룹사의 이제 뒷배경이 갖고 있는 거죠. 예, 여기에 따른 이제 충성도 높은 고객 유치력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동사가 이제 경쟁사 대비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주사 덕분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성장성을 기대하고 많은 민간 기업들이 대거로 진출했으나 높은 투자 비용을 견디지 못하고 시장에서 퇴출된 상황이다. 이 분야를 많은 기업이 이제 진출했지만 네, 진입장벽이 있는 거죠. 동사의 경우 평안보험그룹이 가진 탄탄한 자금력과 그룹사로부터 파생된 고객을 딱 이게 성장하기에 딱 좋은 어떤 이 지주사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 알리바바의 이제 자회사 알리건강은 사실 그 전자상거래 기업이잖아요. 알리바바. 그러니까 약간 좀 연결고리가 약해. 이 원격 의료하고. 근데 보험회사잖아요. 보험회사. 보험회사 이제 보험회사가 결국 뭐 헬스잖아요. 헬스. 네. 그런 부분하고 이제 연결되는 거죠. 이 원격 진료하고는. 그렇죠. 음. 고객도 이제 다르죠. 아니, 보험 고객이 이제 원격 진료 고객이 될 수 있는 거고, 이 전자상거래 이용 고객이 알리건강으로 연결되는 거는 사실 예, 온라인 서비스 정도, 약국 그 판매하는 정도, 배송 이런 서비스일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좀 큰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뭐 평안생명보험, 편안손해보험 이런 어떤 앱에서 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동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콜라보를 통해 가지고 보험사 고객이 낮은 가격에 핑한 헬스케어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제 서비스를 런칭했다. 그래서 동사의 등록 고객 수 중 약 50%, 매출의 40%는 그룹스타로부터 창출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도 이제 실적 밸류에이션을 이제 마지막으로 좀 체크를 해보면요. 아직까지 이제 적자입니다. 예, 1.2조 정도 이제 매출은 내고 있는데, 올해 예상되는데, 적자가 좀 지속될 걸로 예상되고요. 여기 이제 2022년 정도 흑자로 돌아설 거다는 보고서에서는 레포트를 이제 제시를 했는데, 그건 알 수가 없죠. 예. 어쨌든 성장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좀 포커스로 두면 될 것 같고요. 적자가 나타나는 이유는 이제 제휴병원 및 제휴약국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과 이제 의사 유치 비용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이제 플랫폼을 확장하기 위한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성장을 위해서 들어가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외형 성장이 더 중요한 포인트고, 예, 신성장 산업에서 중요한 것은 기업의 이익보다도 외형 성장이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현재 밸류에이션 뭐 적자 나가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아니라 향후 이제 외형 성장을 계속 해나가는 부분, 그리고 이제 전방산업 원격 진료 시장 자체가 굉장히 급성장하는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고, 그 수혜를 가장 크게 가져갈 기업이 핑한 헬스케어라는 점에서는, 제가 판단컨대 점에서는 이 기업의 투자 매력이 상당히 저는 높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중국 기업 중에서 바이오 기업 중에서 저번에 야오밍 바이오 다음으로 핑한 헬스케어를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오늘 시장 미국 시장 영향받아서 상승 출발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차분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네, 뭐 장마 태풍 주의하시고, 저 신박사는 오후에 다시 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